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오른 상승세를 소화하면서 오늘은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촉매제가 없는 가운데 일단 다음 주 FOMC가 지나야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미 금리 인하 모멘텀이 시장에 선 반영된 만큼 12월 FOMC 이후 셀던 뉴스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감 수항부터 보면 오늘 다우지수 홀로 0.07% 빠졌고요. 반대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1%, 0.22%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젠슨 왕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AI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의논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또 대중 AI칩 수출 규제를 담은 개인 AI 법안이 미국 국방 수권 법안에 일단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2%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또 어제 크게 빠졌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65% 올랐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메타가 애플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이끌었던 앨런 다일 전 부사장을 영입하면서 핵심 인재 유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오늘 주가가 1% 넘게 떨어졌고요. 또 알파벳과 아마존도 그동안 자체칩 기대감으로 오른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M7 기업 중 주인공은 단연 메타였는데요. 주가가 3% 넘게 급등했습니다. 메타는 적자가 계속 쌓여왔던 메타버스 사업부의 예산을 최대 30% 줄이는 대신에 인공지능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겠다고 밝히고 또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애플의 디자인 총괄을 영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인사로 메타가 앞으로 AI 기술력에 이어서 하드웨어 경쟁력을 갖춘 기술 기업으로 변신 속도를 가속화할 것인 기대감 속에 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유럽에서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소식이 또 나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육성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오늘도 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간밤 나온 고용지표도 확인해보면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노동시장 지표들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1,000건 늘어나면서 3년 만에 가장 낮게 나왔고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53만 9천 건은 나오면서 전주보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는 추수감사절 휴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계절 조정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원 흐름 자체가 크게 악화되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표는 다음 주 FOMC 금리 인하 궤도를 틀 정도는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11월 미국 기업의 감원 계획도 보면 이번 발표치는 7만 1,321명으로 전달 대비해서는 크게 감소했지만 11월 기준으로는 올해 감원 계획이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기관 측도 지난달 감원 계획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2008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감원 규모가 이렇게 7만 명을 넘어선 것은 팬데믹 시절과 또 2008년 두 번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온 지표들에서 다소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도 위원들 간 의견 차이가 적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번 FOMC는 수년 만에 가장 분열된 회의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롬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내리고 내년에는 약 2차례 인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은행 쪽에서는 대차대조표에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연준이 1월부터 자금 매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해서 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차대조표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한 만큼 이 부분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매파적 인하를 할 경우 금리 인하를 해도 증시는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서비스 업체 오리온에서는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는 시장이 이미 충분히 예고돼 왔고 이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충격일 것이라면서 그동안 11개월간의 강한 상승세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시장은 숨고르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쓰비시 UFG 금융그룹에서도 만약 연준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금리를 내리면 시장 전반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올해는 기대했던 산타랠리가 나타나지 않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국채금리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고 또 캐비넷의 백악관 경제고문이 연준 의장으로 사실상 지명되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 있다는 경계감이 반영되자 상승했습니다. 간밤 10년물 금리가 0.04%포인트, 2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은 달러 약세에도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금 선물은 오늘 0.14% 소폭 오르면서 온스당 4,238달러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WTI 브렌트는 모두 1%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